예, 지하철 파업은 간신히 막았지만 이번에는 막대한 규모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돌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지하철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덩달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언제 생긴 겁니까? 1980년부터인데요. 당시에는 무료는 아니었고 70세 이상에게 50% 할인해줬습니다. 그러다 1984년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습니다. 네,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료 승객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이 지하철이 다니는 6대 도시 이용객 가운데 5명 중 1명 정도가 무료로 탔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고령층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6%였는데요. 25년 뒤인 2047년엔 전체 인구의 37%가 무임승차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 적자도 많이 늘었습니까? 네, 6대 도시 지하철 공사가 떠안고 있는 적자 빚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엔 한 해 1조 원 정도였는데 거리두기로 수입이 줄면서 이 적자 폭이 확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적자 규모가 늘어난 걸 꼭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지하철 운영사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해 무임 손실은 4,8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2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임 손실은 요금을 받았더라면 이 정도 수입이 생겼을 거라는 가정인 거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은 아닙니다. 손님이 많건 적건 지하철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는 그대로니까 적자를 무임승차 때문만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정부에게 보전을 해달라는 거죠? 네, 정부가 무임승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각 지자체와 운영사가 떠안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또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서 손실의 6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전을 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번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회의에 문턱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담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5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무임승차 대상을 좀 줄이면 적자 폭도 줄일 수가 있어서 이참에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 할인만 해주거나 이 소득 수준을 따져서 혜택을 주거나 또 무료로 하더라도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는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시간대별 출퇴근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던 혜택을 줄이면 반발이 있을 테니까 선뜻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이 문제 역시 세상이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